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 오늘로 딱 이제 100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결정도 그렇고요. 오늘 일본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을 향하는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D-100 비디오 데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단복도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이 약간 설레임과 또 걱정도 교차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 목표가 금메달 7개, 종합 10위 달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무사하게, 그러니까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 오늘의 신청곡은요. 와, 신기하게 두 분이 동시에 그러니까요.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마음이 통하셨어요. 네. 아최님, 옹아님 두 분께서 신청하신 가오의 시작 틀어드렸고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OST죠. 그 옹아님이 이유가 있대요. 신청곡을 하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서 이 노래 듣고 싶다. 이렇게 사연까지 달아주셔가지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옹아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네. 네. 자, 안 계시네요, 옹아님. 꼭 신청해 주시고 어디 가셔요, 항상. 김희준님도 내일 중요한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아. 네. 빌로바 TV님은 23일 날 백신 맞으신다고요. 아, 아무쪼록 잘 네. 받고 부작용 없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체 형성 잘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강민수님이 엄청 분위기 있는 음악을 신청해 주셨어요. 콘트라 단자. 예. 강민승님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오죠? 맞습니다.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송경제 고정 코너 시간이죠. 웅아님이 덕분에 잘하고 집에 오니 더 힘나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셨구나. 러블리너님이 읽지마 제 글 읽지마요 하셨는데 다른 거 뭐 올리셨어요? 못 봤어요 저희가. 아 네. 아이고 우리 프린터 여러분. 네. 이세희님이 오늘 목요일 해달라고. 날짜를 지정해 주신 건가요? 네네. 신청곡? 아니요. 알바 가기 싫대요. 싫으시대요. 예. 그런 날이 있죠. 네. 이세희님이 김윤아 아나운서 오늘 두탕 뛰신 것 같아 보인다고. 어떻게 하셨지? 피곤해 보인대요. 맞아요. 저 두탕 뛰었어요. 네, 새벽에 뭐 근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프린터 여러분이 다 알고 잘하시네, 계시네요, 진짜. 예, 역시 저희 안 가족은- 그래도 분장실에서 모니터 하다가 아니 머리 모양 바꾼 거에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성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머리 모양 바꾸면 이렇게 댓글로 다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분장실에서는 모니터 하면서 그런 댓글 보면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고정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선거 방송의 꽃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신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죠? 어서오세요. 벌써 딱 일주일 지났네요, 그러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보셨죠? 저희 그 총 선거 라이브 방송 조회수 몇만 회 달성했는지 보셨죠? 100만 넘지 않았어요? 네, 100만 그냥 넘었죠. 예. 보니까. 정말 길기도 길더라고요. 네. 7시간 42분 네, 그러니까요. 정도. 네, 깜짝 놀랐어요. 좀 늦은 시간까지 진짜 송지영 기자도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고생 많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신 걸로 나오니까 보람도 있고 송경제 가끔 쉬어도 되겠다. 무슨 저희가 그때 막 올라가는 엄청난 댓글들이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나니까 다들 이제는 뭐 싹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네.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그 선거 방송에서 왜 저희 기존 시청자분들 말고 새로 유입된 분들도 계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혹시 선거 방송 보시고 지금 프리데스크 보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럼 여기서 영광이네, 인증을 진짜. 해주신다면 진짜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네. 말사타님께서도 100분 토론까지 봤었다면서 오, 네. 네. 좋습니다. 그날은 거의 뭐 하루 종일 MBC 시청하시는 거예요. 네. 또 내년에 선거 또 있잖아요, 대선. 네. 그때도 하신다고요? 네? 아니, MBC 채널을 사랑해달라는 그럼요. 라이브는 MBC 저희와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송경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첫 소식은 뭔가요?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것처럼 배달업계에 대한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배달 그 음식 주문 습관 행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몇 번이나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나 봤는데 8번이나 시켜 먹었더라고요. 오, 많이 시켜 먹었네요. 8번이면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 않나요? 가족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항상 늘 집에 가면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막 잔뜩 있는데도 주에 2회 정도는 배달을 시켜 먹었다는 걸로 나와서 사실 저 굉장히 놀랐어요. 성지영 기자, 김민호 아나운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시켜 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많이 시켜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최소 10번 이상 먹는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시켜 먹었고. 뭐 드셨어요? 저 뭐 먹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조작방송. 아니, 뭐 먹었지? 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진짜 생각이 안 성지영 나요. 기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드실까요? 저도 한 4번에서 8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보통은 그 전에 앱 같은 걸로 배달을 이제 뭘 먹을지를 정해놓고 배달을 시키는 편인데 해놓고 나서도 왜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난 주말이 그랬는데요. 네네네. 그때는 뭐 음식이 무슨 재료가 있고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말에 좀 그쵸. 그렇게 시켜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계산해 보면서 8번 시켜 먹었는데 배달 팁으로는 총 얼마 지불했는지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총 2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원부터 5,000원까지 그 식당과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배달 팁으로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쓴 거더라고요. 네. 강민승님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시켜 와, 드신대요. 진짜요? 오늘은 노랑통닭 시켜 먹었다고 하시네요. 정유현님도 10번 넘게 드신다고 하고. 오. 싱글 남성들은 거의 저녁에 배달시켜 먹지 않나요? 카이로스님도 남겨주셨고요.
볼퐁님도 10번 정도 드신다고. 네. 빌로바 TV님이 헤이 카카오 오늘 MBC 뉴스 들어주세요 하면 김민호 아나운서 목소리 나온다는데요? 어? 어제 라디오 뉴스 제가 한 개 나왔나 보죠? 예.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가족들. 사실 처음에 근데 배달앱 생길 때만 해도 배달비를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왜 받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당연시 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지금은 신경을 안 쓰긴 해요. 맞아요. 이게 워낙 이 배달 팁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저의 경우도 약간 배달 음식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배달 팁으로 얼마 지불하는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어가지고 배달 그래요?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저희 집이랑 가까운 데는 뭐 1,000원인데 먼 데는 2,000원이고 뭐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항상 주문하는 편이어가지고 오, 저는 역시. 배달비 너무 비싸면 안 시키고 그냥 픽업하는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배달료를 좀 아끼는 스타일이라 저는 먹을 거에 눈이 멀어서 네.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배달 팁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몇 동까지는 얼마, 추가 얼마 이렇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동별로도 다르군요. 동별로도 다 달라요. 그래서 딱 항상 시킬 때 동별, 거리 다 확인해가지고 시켜가지고 네 직업병입니다. 거기서도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달 팁은 뭐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다들 확인하실 것 같은 게 배달 음식을 일단 시키면은 알림톡으로 몇 분 내에 온다 맞아요.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시켜 먹은 8번의 경우를 평균 내봤더니 57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한 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음식을 봤는데 1시간 정도 늘 걸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술 안 취했어님은 배달비 아까워 포장한다고 월백공방님도 항상 포장해 왔다고 얘기하시네요. 오. 준 크리스님은 3,000원 넘어가면 약간 부담스럽다고요.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드 윈도님도 기어가서라도 방문 포장해 온다고. 배달비가 많이들 좀 아깝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옹아님도 배달팁 2,000원 넘어가면 망설이게 된다고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디 나가서 외식하기도 좀 힘든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시간들이 다들 몰려 있잖아요. 맞아요. 식사 시간대 위주로. 식사 시간대로 몰려 있고 저는 치킨 같은 거 시키려면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좀 선점해서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몰리는 시간대는 뭐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미리 좀 알람을 해놓고 미리 시킬 때 미리 시켜놓고 좀 20-30분이라도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40분 걸린다고 했다가 20분 만에 오고 오히려 빨라지는데 식사 시간이 딱 몰리는 시간대에 걸리면 이게 늘어지면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는 좀 덜 기다려도 되는 배달 서비스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좀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빨리 오는 서비스가 쿠팡 이츠. 아까 쿠팡 이츠가 이제 쿠팡의 배달 서비스 이름이잖아요. 여기서 치타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빠른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번쩍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즘 화제가 되는 단건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에는 이제 쿠팡 라이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배달료가 2,5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2,500원이면 내가 1시간에 10,000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픽백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 분들이 가까운 데 몰려있는 음식점에서 가까운 배달지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제 좀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 수가 있었던 그쵸,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먼저 받고 이제 끝에 받을 음식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떤 집에서는 다 식은 음식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 뭐 치타 배달, 배달의 민족에서 번쩍 배달 이런 서비스를 내놔서 안 식은 신선한 음식을 뭐 45분 내에 갖다 준다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 번 배송할 때는 딱 한 가지 음식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걸 이제 마케팅으로 해왔는데 이런 단건 배달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 단건 서비스에 꽂혀가지고 거의 이 단건 배달만 사실 시켜 먹는 것 같긴 한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실 지금의 뭐 3,000원 정도의 배달비로는 이 배달하시는 분한테 돌아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건 배달이 이렇게 보편화가 된다면 배달 수수료는 당연히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번쩍 배달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번쩍 배달이 이제 단건 배달을 할 때 이제 45분 안에 갖다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의 한 라이더의 증언에 따르면 네. 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총 4건을
배달을 했는데 배달 수수료로 76,000원을 벌였대요. 그러니까 평균 배달 수수료가 2만 원 수준이었던 거죠. 아니 웬만한 치킨 가격보다 더 비싼. 그러니까 음식값보다 배달 수수료가 더 비싼 네네.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더분들의 처우를 생각하다 보면 뭐 이게 어쨌든 단건으로 배달을 하면 그만큼 많이 못 버니까 뭐 어느 정도 높은 배달료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이야 뭐 경쟁이니까 지금이야 뭐 프로모션이다 뭐다 해서 배달료가 비싸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올라가다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전가가 되거나 뭔가가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이제 업계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단건 배달이 아닌 배민 라이더, 그냥 일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와 단건 배달 서비스인 치타 배달을 이용할 때를 이제 비교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점주가 2만 원짜리 음식을 팔 때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2,000원 받는다. 그러면은 이 점주가 소비자한테 받은 2,000원 그리고 음식값에서 2,500원 해서 쿠팡에 한 4,500원만 내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주가 내는 배달 수수료는 2,500원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단건 배달 서비스인 치타 배달을 이용하면 이게 5,300원으로 20%가량 오르고요. 이것도 지금 뭐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이렇게 좀 할인을 해주는 거지, 프로모션 가격이 끝나면 8,600원까지 이 배달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제가 배달 팁을 내는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배달료에? 그렇죠. 보통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음식 시켜 먹는데 배달료까지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점주도 같이 다 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부담이 다. 네. 8,600원 정도면 사실 밥값 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밥을 시켰는데 배달료로 내 밥값보다 더 비싼 돈을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사실 그 업주들 입장에서도 소비자에게 이 배달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준크리스님도 단건 배달 안 좋은 것 같아요. 배송 기사님한테 너무 과한 업무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빠르면 좋겠지만 단건 배달 소비자가 너무 큰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나 뭐 점주들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좀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 업체들은 이런 단건 배달 서비스를 전면화할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 이츠가 이제 처음에 치타 배달을 전면에 내세우니까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일반 배달 서비스인 배민 라이더는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단건 배달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수수료를 이 배달 업체 입장에서도 받아야 되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배달 팁을 더 높게 받아야 되고, 또 점주들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게 되는데, 저는 이 뉴스 준비하면서 아까 댓글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과연 이 신속 배달 서비스가 누굴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5분 안에 받아본다, 30분 안에 받아본다, 정말 우리가 급할 때는 그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기다렸다 먹어도 괜찮잖아요. 15분, 30분이 우리 행복도에 큰 차이를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배달업계 공룡들이 자기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려는 이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점주와 또 자기 몸을 이제 걸고 배달을 해야 되는 라이더들이 좀 희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성태님은 점점 더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이러다 배보다 더 커질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네. 슈마오님은 어플 나온 뒤부터 배달 못 판댔다고. 오히려 배달비, 웅아님은 배달비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챙기는 사람만 더 챙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셨어요. 네. 저는 좀 의문인 게, 배달 플랫폼이라 그러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전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전화해서 그것만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아서 갖다 줄 수 있는 건 모아서 갖다 줄 수 있게 배분을 잘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건 배달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기름값도 들 것이고, 뭐 라이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뭔가 기술력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건 어떤 건 단건으로, 어떤 건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전 단순히 서비스가 진화됐구나 해서 좋아만 했는데, 이선영 아나운서 덕분에 약간의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차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거의 지금 진짜요? 9만을 탔거든요. 아, 그래서 10년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와이퍼가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많이 막 썼나 봐요. 아. 와이퍼가 한쪽이 안 되고. 그거는 뭐 고치면 되긴 하는데. 고치면 너무 되는데 핑계였나? 점점 이렇게 정을 떼가는 과정인 거죠. 뭔가 이렇게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너무 고마운 차라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차를 바꾸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 저같이 차를 좀 구입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환경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요즘에는 인프라도 많이 생겨서 웬만큼 편리해졌고 게다가 이제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알뜰한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주위에서 전기차 사고 싶다는 사람 많긴 많더라고요. 보조금이 워낙 좀 많이 주니까.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사실 보조금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제 저희가 큐시스 산책에서 다루긴 했었는데요. 이 뉴스도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안 그래도 뭐 환경부에서 추경 추진해서 전기차 예산 확보한다는 계획 밝혔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전기차 충전소. 10기의 충전기 가운데 5기가 사용 중입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늘면서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14만 7천 대. 1년 만에 4만 대가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지자체와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차값의 20% 정도가 지급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딴 데보다. 그래서 그게 좀 이유가 있었죠.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보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보조금을 주기로 한 전기차는 5,000대. 그런데 이미 절반인 2,500대가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부산도 보조금을 주기로 한 2,300대의 60% 이상에 대해 벌써 보조금 신청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승용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인 7만 5천 대에 맞춰 보조금 지급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 추세로 본다면 올해 전기차 판매가 7만 5천 대를 초과할 수 있고 보조금도 모자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좋은 전기차가 있을 때 보급 물량을 제대로 보급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충전 보조금을 좀 더 높여주는 이런 작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환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실수요를 다시 분석해 전기차 구매가 많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주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자체의 추경 예산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추경을 통해 국비를 재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울은 반 이상, 부산은 60% 이상 소진이 된 건데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추경도 지금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라 빚이 사실 많은데 전기차 예산까지 지금 해야 되냐 이런 지금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사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 재정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좋지만 근데 그 소중한 예산을 전기차 보조금에 써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환경부가 계획한 전체 보급 목표가 7만 5천 대였는데 전기차 제작 수입 업체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올해의 보급량 승용차 기준으로 7만 대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산 자체는 적정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또 한다? 이건 좀 무리라는 그런 목소리인 거죠. 네. 사실 추경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고 이 국고 보조금이 너무 비싼 수입차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제 테슬라의 모델 3가 포함이 되면서 지난 3월까지 3,200만여 대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너무 다 테슬라한테 가는 것 같다. 이런 우려 속에서 국산차인 아이오닉 5, EV6 이게 또 출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국산차를 사기 전에 테슬라 때문에 보조금이 동나게 생겼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갔고 국민들의 의사로
국민들이 사고 싶은 차를 산다는데 그게 국산차든 뭐 수입차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차 구입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약간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도 맞아요. 좀 네.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님도 인프라 구축부터 하고 팔았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들 9만 탔으면 많이 탔다고 그럼 전기차 그 어떤 게 좋다고 다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추천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쌤삼이 보내줘야 될 때가. 네. 타 뽑으면 여기서 자랑 한번 하세요. 네네.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이번 소식은 제가 금요일에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밥을 좀 얻어 먹어야겠어요. 네네. 아, 밥은 그날 제가 사기로 하지 않나요? 그날 선배님 그냥 계시고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합시다. 예. 삼성전자 주식 있잖아요. 아, 있긴 있는데. 몇 주 많죠? 한 주는 아니잖아요. 아, 몇 개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세만원한테 사야 되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본인 덕분에 한 16일에 것도 아닌데. 16일에 삼성전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한다. 이 기사 제가 맞아요,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규모가 총 13조 1243억에 달하고 이 중에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총 8천억 규모. 오.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보면 1인당 35만 원 정도씩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밥 35만 원. 근데 이게 평균 35만 원인데 다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이니까. 그치. 한 주당 얼마가 지금 지급되나요? 역시 예리했나. 잘 빠져나왔습니다. 역시. 네. 한 주당 지금 한 주당 그러니까 보통주 또 특별 배당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354원에 특별 배당금 1,578원이 더해져서 주당 1,932원. 야, 네, 한 주당 지급되네요. 한 주당 1,932원. 역대급이네. 네. 네. 그런데 여기도 뭐 댓글로도 뉴스 바로 보기 사상 최대 혜택 이재용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네.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이 1조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몇 주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1,932원인데 네. 1조를 받으려면 도대체 몇 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이 제가 안 돼요. 부러움. 아니, 부러움을 떠난 존재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총 주식 발행 수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시가로 나눠보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기사에서 밝힌 게 있어 좀 가지고 왔는데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이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보통주 4.18%, 우선주 0.08%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퍼센트로만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식수가 꽤 되나 봐요. 그래서 배당금이 총 7,462억. 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배당금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등 이제 그 친족들에게 상속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예정이고 상속세로서 좀 쓸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총 1,258억의 배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럽다. 볼폭님이 제일 많이 받아본 배당금이 120원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예. 네. 삼성전자 주요 주주 중에 또 우리 노후연금 관리하는 국민연금도 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국민연금도 꽤나 쏠쏠하게 어,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 사실 고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0.7%의 지분율인데 보통주 기준으로 1조 2,339억 원의 배당금, 우선주 기준 164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돼서 총 1조 2,503억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식 들으면서 삼성전자 주식 다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매주 이렇게 경제 소식을 전하면서 뭘 했나, 어떻게 한 주도 안 샀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든 데는 하도 요새 주식 하니까 주식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정말 워낙 우량주다 보니까 다들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는 뉴스는 이 삼성전자의 배당금 소식은 아니었고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다 이런 뉴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무너인 것 같아요. 마리솔님이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려는 소식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아니에요. 진짜 네. 소식이라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주식을 이제 새로 하신 분들이 좀 많은 손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예. 웃으면서 전달해 주셔서 죄송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작년에 비투다 영끌이다 해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에 뛰어든 사람 워낙 많았고 뭐 주식 계좌를 튼 개설이 역대 최고였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또 3명 중에 2명이 손실을 봤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작년에 맞아요. 장이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다 했는데 그럴 만한 소식은 아닌 게 작년 한 해 이제 주식에 새롭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이유가 실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식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좀 벌어볼까 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손실을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너무 잦은 거래,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 그리고 테마주를 쫓는 단기 투자. 저랑 거리가 멀어요. 저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쪽을 보게 되네요. 네. 네. 요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연구는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을 토대로 진행이 됐는데 고객 20만 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 중에 30% 굉장히 많은 오. 비율인데 6만 명이 신규 투자자였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됐나 보니까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던 이제 작년 3월 그리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던 10월 이렇게 크게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 0% 미만 수익률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네. 그 사람들이 총 46%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이제 손실을 본 건데 손실을 본 사람들 중에 62%. 그러니까 손실 본 사람들 중에서도 3명 중에 2명이 신규 투자자였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네. 아니 지금 에드리언 헐님은 어떤 사람이 빚내서 투자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올라서 다시 같이 산다고. 아이고 네. 네 입소문 번질 때 빠져야 했다고 이사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들 이게 사실은 다들 뭐 앞으로 소득 꼬박꼬박 모여와서 집 사기 어렵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2030들이 대거 뛰어들었잖아요. 네. 뭐 어떤가요? 그 수익률이? 그 2030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대체로 연령이 낮았고 연령별로 한번 다시 뜯어보니까 20대 이하가 28%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제 뒤를 이어서 30대가 26%였어요. 근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연령대는 60대 빼고 전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30대가 손실이 가장 컸다고 하니까 진짜 좀 제가 또래여서 감정이입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주식으로 작년에 돈 번 사람이 몇 명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신규 주린이들만 이렇게 돈을 이런 건지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은 좀 돈을 번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좀 경험이 있나 봐요.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이제 가격이 좋을 때 순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10% 이상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과는 좀 대비되는 결과죠. 확실히 다르네요. 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주식을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시간 자체가 거래일 기준으로 15.4일, 그러니까 주말까지 포함하면 한 20일 이상은 한 주식을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는 안 했다라는 거고, 또 3개 이하의 종목을 보유한 이제 개인 투자자가 55%라고 하니까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거죠. 딱히 핵심적인 우량주들만 이제 골라서 잘 관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위 짬이 찬 개미들은 이제 단타를 하거나 테마주 위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고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이제 뭐 단타, 잦은 거래, 그리고 뭐 테마주 위주 이런 것들이 사실 부추기는 게 유튜브에 있는 일부 주식 채널들이 또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그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남길남 연구원이 이제 조회수가 일정한 수준인 유튜브 주식 채널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된 종목은 이제 당일 시장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0.82%밖에 이제 상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소폭 오른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언급된 종목은 평균 1.76% 정도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리긴 내렸는데 아주 소폭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기는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전적으로 미리 알아맞춘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미디어에 노출이 된 그 종목들을 분석한 거여서 사후적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기사들이 영어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분석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그냥
영어를 직독직해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전망했다가 폭락을 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채널들 위주였다고 해요. 사실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게 이항홀지스라고 왜 중국 드론 업체 있잖아요. 네, 이게 완전 폭락했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실 이 국내 투자자들이 매입이 처음 시작된 시점이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라면서 유튜브 주식 방송이 일제히 이제 소개를 한 시점이랑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진 데다가 폭락하고 나서는 이런 언급이 싹 사라지고 여기 댓글을 달면 그것도 다 삭제하는 약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유튜브 주식 채널이 너무 전적으로 정보를 의지하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 오로지 그 몫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정보 접근성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어쨌든 투자는 항상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네. 오늘 성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제트 기자. 요청이 네네. 아, 그래도 이선영 아나운서니까 컷을 네.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예, 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큐시트 산책 로제트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니 힘들죠. 컷도 안 해쳐주시고. 아 정말 약간 아까 4분 남았는데. 예. 아까 컷 안 외친다고 되게 또 서운하십니까? 서운한 댓글이 달렸었어요. 아, 아니 제가 들어오니까 컷을 해주시고. 조금 네, 늦었네요.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정말 늘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준비해 오시니까 감사드리고. 아니 뭐 안 들으시고 딴짓 하고 계시던데요? 채팅하고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원래 그런 분 아니시라고. 시간 한 10분 정도 남겨주시더니 오늘은 뭐 열정적으로 예. 4분 남겨주셨는데 네. 아까 이제 배달 음식 얘기하시니까 제 대학 시절 자취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뭐 배달이 어디 있어? 그냥 돈도 없고 하니까 그때 제가 즐겨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그 찬밥에다가 우유 넣고 끓여요. 찬밥 타락죽 이런 것처럼요? 그냥 찬밥에 우유 넣고 끓인 다음에 소금 좀 뿌리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그래요? 네네. 안 먹어봤어요. 원래 궁중 음식 중에도 우유에다가 넣어서 하는 죽이 그렇죠. 그게 이제 있어요. 오트밀 같은 거죠. 그쵸, 일종의. 네네. 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학교 생활했는데 요새는 뭐 배달해서 드시는 것 같고 다들. 네. 배달의 민족 안 깔려 있는 노래입니다. 네. 새마을조끼 최은영님이 새마을조끼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4월 20일 날 그날이 이제 저희 24절기 중에 고구에 해당하는 고구, 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입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 저기 땅두루 보내주셔서 제가 또 약속 드린 건 24절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리둥존이 피난 시절 얘기를 왜 하냐고. 네. 아무튼 자 오늘 퀴스트 산책은 일본 원전수 이제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매우 우려가 크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주한 일본 대사한테 신임장을 주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임장이라는 건 처음 이제 대사가 왔을 때 덕담 나누면서 하는 자리에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죠, 사실. 사실 지금 네. 상황이 덕담을 나눌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일본이 그 홍보에 상당한 예산을 써가지고 이제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홍보 영상에 삼중수소를 가지고 무슨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다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어이가 네네. 없게. 네. 그래서 이게 뭐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배출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어떤 좀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원전이기 때문에 그 무염수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 내 반응도 굉장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은 731명, 네. 700명 넘었는데 이게 3달 만이라고 하고요. 네. 거리두기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고민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영업자 피해가 워낙 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최후의 어떤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무슨 일이 이 있었어요? 혈전인데 6명이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출시하기로 한 어떤 일정도 연기가 됐는데 그 680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그 중에 6명 정도니까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까지 이런 부작용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백신 접종 일정도 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요구르트가 코로나 그렇죠. 퇴치에 효과가 있다 이런 네네. 자료를 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 그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뭐 거의 난리 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꼼수 같은 건데 본인들이 내서 실험을 이 동물 세포로 실험을 하고 토론에도 본인들이 이제 돈을 댔는데 이게 이게 주가 조작 가능성도 뭐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초 남았는데 김민수 검사 그 목소리의 주인공 잡았습니다. 네. 기억나요. 드디어. 네. 자, 오늘도 저는 뭐 사실 4분 정도가 딱 좋아요. 네. 콘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네. 예, 준비해서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 내일 다시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